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영봉여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점 마이너스 2,3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원점 대칭 이동한다 이렇게 처리되면 수선의 발을 내서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요, x좌표 절대값은 같아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y도 역시 절대값은 같으면서 부호가 좀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x부호 y부호 모두 바뀌어야 된다. 2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대칭 이동이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x축, y축, 원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집합 A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이쿠, 세 번째 원소가 좀 특이하게 주어져 있죠. 다음 중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세 개가 돼야 되니까 이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1하고 여기 두 번째 여기 이제 3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된 게 이제 원소라는 사실이죠. 원소가 나와서 집합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건 좀 집합입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A에 포함된다. 정답이 되겠죠. 다음 이런 부분들은 원소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원소에 해당하는 기호, 집합하고 원소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 이런 부분도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건 좀 잘못됐죠. 그 다음에는 이건 뭐죠? 1, 2 있고 앞에 있는 원소 두 개 나와서 돼 있으니까 이건 집합이죠. 집합하고 집합 사이에서 사용한 기호, 부분 집합입니다라는 기호를 써야 되는 거니까 이거 역시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예 집합도 아니고 뭐죠? 이런 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은 거슬떠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집합과 원소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 집합과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 정확하게 좀 사용하라 이런 뜻이 되겠고요. 원소 자체가 1, 2, 그 다음 이제 집합까지 기호까지 표시한 이 부분들이 세 번째 원소가 좀 특이하게 좀 생긴 부분이니까 이 원소 이 부분 좀 신경 써가면서 처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수 전체의 두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A는 20보다 작은 소수 돼 있고요. 20보다 작은 2 배수 돼 있는데 교집합 B의 여집합이면 B의 여집합하게 되면 이제 그럼 홀수가 되잖아요. 2 배수는 짝수인데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그럼 뭐죠? 20보다 작은 소수 중에서 홀수들을 골라달라 이런 얘기죠. 일단 소수를 고르면 2, 3, 5, 7, 9, 11, 13, 15 빼고 17, 19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때 이제 짝수를 좀 빼고 나머지 개수를 좀 카운팅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둘, 넷, 7개입니다 라고 불면 되겠죠. 됐습니까? 일단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교집합 동시에 이제 속하는 거죠. 여집합 이런 집합에 대한 가장 간단한 기호들 이해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두 점 AB와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C에 대해서 길이합이 최소가 되는 시점 좌표를 찾아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모형을 보게 되면 대략 좌표들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X축에 있는 점에서 거리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를 좀 이렇게 대칭 이동해 가지고 직선거리를 쭉 갈 때 이렇게 여기가 이제 C가 돼야 되겠죠. A점, B점, C점 됐을 때 이제 이 길이 자체가 이제 이렇게 좀 직각 이렇게 돼서 이제 대칭이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같아져서 길이가 좀 같아지는 걸 이렇게 이동시켜 놓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직선거리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러면 좌표 자체는 이제 마이너스 3,4 그대로 돼 있는데 B점을 좀 대칭 이동했다면 이게 좀 X축 대칭 이동한 거니까 2, 마이너스를 되겠고요. 이거 이제 직선으로 쫙 연결해 갔을 때 이제 교점을 좀 찾아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좀 구하게 되면요, 2 이렇게 됐으니까 5분의 마이너스 1에서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5 처리해서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마이너스 쓰고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해서 이 좌표를 좀 이용해서 순서 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에 플러스를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문제에서 x 절편을 구해가는 거죠. y에다가 0을 대입해 주니까 x값 1입니다 라고 해서 1,0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큰 틀, 거리 합 최소 이렇게 될 때는 하나를 좀 대칭 이동해서 접근해 갑니다. 이런 부분들. 대칭 최소 값을 구해 가는 게 아니라 이때 이제 시점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x축 만나는 거니까 x 절편 이렇게 찾아간다. 이렇게 좀 이론 정리를 해 가면 되겠습니다. 두 조건 P, Q 주어져 있습니다. P가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란 얘기는 P, Q 진리집합을 따졌을 때 이제 Q집합이 이렇게 좀 더 커야 달라, 크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좀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때는 대우 형태를 좀 이용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X는 2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 역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대우 형태도 역시
포함관계가 똑같은 그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이때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곳에다가 대입을 좀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4-6 플러스 a는 이꼴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a 값은 2입니다. 아니면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대우 형태로 해서 깔끔하게 처리한 부분들 충분 조건하면 집합이 포함관계가 될 수 있게 크기 비교. 아이고 이런 화살표를 해주면 안 되는데 뭐 개념적으로 이렇다는 뜻이니까 좀 이해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직선을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 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절차가 두 번이니까 좀 차분하게 해야 되겠죠. y는 이꼴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xy 문자가 좀 바꿔야 되는 거죠. ay 더하기 x 플러스 3은 이꼴 0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동하면 이제 y보가 바뀌면 되죠. 마이너스 ay 더하기 x 플러스 3에서 식을 좀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대칭 처리해졌고요. 이 결과가 이제 2,5를 지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5a 플러스 2 대입해서 5는 이꼴 0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a 값은 뭐 1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에서 나온 뭐 함수 자체를 뭐 대칭 이동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문제니까요. 꼼꼼하게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 y는 이꼴 x 대칭 이동하면 x의 문자 바꾸는 거 그 다음에 x축 대칭이 되면 y 부호 바뀌는 거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방정식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정수계의 최대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이 되려면 이 x제곱하고 y제곱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죠. a값은 자동으로 2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y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2분의 k 이런 형태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전체를 좀 2로 나눠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x-1의 제곱이 되겠고요. y-4의 제곱이 되겠고요. 1, 그 다음에 여기 뭐 16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k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17 마이너스 2분의 k 이 부분들이 양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k 값은 34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뭐 정수 k의 최대값이니까 34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뭐 33이 좀 답이 돼가면 그런 내용이 되겠죠. 원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들 뭐 묻는 그런 문제군요. 일단은 뭐 최고차 이렇게 같아서 x제곱 y제곱 앞에 계속 같아야 되는 사실들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정리 깔끔하게 갖고 뭐 r제곱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0보다 크다 이런 좀 부등식만 정확하게 세워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 좌표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반지름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좌표를 좀 대략 살펴보게 되면 5,0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1,2 대략 이런 점이 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점들이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좀 삼각형 돼서 이제 이 원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무작정 하지 말고요. 이럴 때는 좀 기울기 이런 것들 좀 조사하면 되겠죠. 가령 뭐 AB 기울기를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에서 빼니까 4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뭐 BC 기울기 이런 거를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2에서 빼니까 4 처리해서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수직이라는 관계가 보이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좀 잘 처리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AC 이 부분들이 이제 빗변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빗변이니까 이게 지름 길이가 되겠죠. 문제에서 이제 반지름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요. 뭐 AC 길이를 이용해서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길이를 구하게 되면 6제곱에 2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2 루트 9, 10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지름 길이니까 반지름은 R 값은 이제 루트 10 처리가 되겠고 이때 아이고 중심 좌표도 구해야 되는데요. 아이고 그럼 이제 AC의 중점도 구해야 되는군요. 중점도 뭐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1, 5 이렇게 되니까 4에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AB 더하기 해주면 1에다가 R제곱 하게 되면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답은 뭐 11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좀 이런 부분들을 몰랐다면 뭐 사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 B 자꾸 이제 거리 해서 거리 같습니다라는 이런 형태의 식을 세워서 풀을 진행한다면 뭐 한참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는 그 좌표들을 보고 뭐 어떤 좀 특징이 있는지 지금 같은 이런 거 좀 빨리 좀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평상시에 이제 연습을 해서 수식 다루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런 게 이제 감각적으로 좀
생기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평상시에 좀 얼마나 좀 연습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관여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제가 좀 제시해 드리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유 저거 어떻게 알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답은 이제 감각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직각이 된다는 걸 알면 그다음부터 풀이가 수월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연산이 좀 길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이제 연습하는 매일매일 수학 공부하는 그런 것을 좀 습관화해 가면 좋겠습니다. 평행이동에 의해서 주어진 원과 겹쳐진다 있는 것을 골라달라 이런 얘기네. 겹쳐진다는 얘기는 뭐 반지름이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반지름 일치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을 좀 풀어달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주어진 식부터 좀 정리해야 되겠죠. x-1 제곱 되겠고 y 플러스 1 제곱 되겠고 1에다가 또 이항식해서 플러스 2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4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2다라는 부분들 기억하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x-3의 제곱 되겠고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고 9는 뭐 여기 제곱할 때 사용됐으니까 뭐 4만 딱 쓰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라면 되겠고 다음은요 아이고 이렇게 이항식해서 4 되니까 이건 완전 고맙습니다죠. 그 다음 디귿은 어떻게 됐습니까? x-4의 제곱 y-1의 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16 플러스 1 되겠고 빼기 12 이렇게 쳐야 되니까 4에다가 5가 되는 거죠. 5가 되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 두 개만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겹쳐진다. 원분이 뭐 원이 겹쳐질 때는 뭐 반지름 길이가 일치해야 된다. 이런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그렇다면 뭐 열심히 정리만 좀 잘하면 되는 어찌 생각하면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x값, y값이 0보다 클 때 주어진 식의 치수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곱하기 형태로 좀 돼 있는데요. 이때 이제 이 부분들에서 산술기하고 이쪽에서 산술기해서 처리하게 되면 x하고 2y 같을 때하고 여기는 8x하고 y 같을 때니까 이제 동시에 성립하는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죠. 양수의 문자돼 있을 때 최소 뭐 산술기의 이런 아이디어이긴 한데 왜냐면 합인 때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동시에 성립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요. 이때는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어진 식을 전개를 해야 되죠. 1 더하기 그다음엔 y 부분들 이렇게 전개가 되면 16이 되는 건가요? 그다음 이제 x분의 2y y분의 16이 아니라 y분의 8x 이렇게 쳐야 되겠죠. 8x 이런 형태로 해서 전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들 이제는 이제 문자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역수가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산술기합병을 쓰면 되겠죠. 17은 그대로 있겠고 2배에 16 이렇게 처리해서 그럼 이게 이제 4, 2, 8로 이렇게 풀려가는 거니까 정답 25입니다라고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각각 이제 합 형태, 양수의 뭐 최소 이런 부분들 원래 산술기합 평균 형태 자체가 힌트가 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아니죠.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풀어가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이제 선술기하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때 이제 등호가 이제 동시에 성립하는 부분들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좀 기억하고요. 그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전개를 좀 하게 돼서 완벽하게 이제 문자를 만들어놔서 문자가 좀 역수되게 되면 산술기합 평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어찌 생각하면 또 이렇게 산술기와 평균과 관련된 최소 문제 풀이할 때 많이 출제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확실하게 좀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점 2,-3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인 두 개가 있습니다. x축과 y축에 이제 동시에 접한다 이런 부분들 재밌는 표현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사분면 자체가 이제 4사분면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x, y 좌표가 좀 다르니까 x 플러스 r 마이너스 r 제곱을 처리해주면 여기 이제 y좌표 자체는 이제 부호가 좀 이렇게 달라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곳에다 이제 2,-3을 좀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r-2의 제곱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니까 r-3의 제곱 부호를 좀 살짝 바꿔서 이쁘게 좀 써놨습니다. 제곱 될 거니까 상관이 없겠죠. 전개를 하게 되면 2r제곱에 r제곱 그 다음에 5에다가 10r에 되겠고 4, 9, 13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요거의 근을 이제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중심 좌표 자체가 알파 컴마 마이너스 알파 베타 컴마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거죠. 4사분면 형태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2배에서 루트를 씌워야 되는 이 부분들이 답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죠? 절대값 돼서 이제 풀려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의 루트 씌운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10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0에다가 빼기 4배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되는가요? 13을 좀 곱하게 되는가요? 13 이렇게 좀 곱하게 돼서 처리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이 48이 되겠죠? 48 이렇게 좀 처리되는 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6 곱하기 3, 16이 4로 풀리는가요? 그럼 이제 4루트 6 해서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4루트 6, 5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살짝 좀 당황해야 될 요소가 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사분면에 따라서 축에 접하는 부분들, 뭐 축에 접할 때 중심 좌표하고 반지름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되는데, 뭐 1사분면일 때는 그냥 x-r 제곱 플러스 y-r 제곱은 있고 r 제곱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지만, 사분면에 따라서 이 부호 이해 부분들이 좀 조절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이제 4사분면에서 여기를 좀 조절해서 좀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관여되어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요. 뭐 정리하는 부분들은 어렵지 않은데 좌표가 좀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 여기서 또 당황하겠죠. 인수분해가 좀 잘 안 된다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요. 이렇게 그늘 알파 베타에서 이렇게 좀 거리를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 여기도 좀 센스 있게 좀 잘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곱셈공식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니까 연산만 좀 정확하게 잘 알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큰 흐름틀 가장 먼저 이제 사분면에 따라서 식 써가는 거에서부터 집중해가지고 풀이를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두 접선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원이 있고요. 근데 중심 좌표가 반지름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표시해 갈까요? x좌표로 2만큼 가고 y좌표로 1, 2, 3 이렇게 갔는데 반지름이 2짜리다. 굴레 좀 대충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어야 될 것은 4,6인데요. 어이구, 여기 좌표가, 이게 이제 X좌표가 이겼기 때문에 여기서 4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들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또 좀, 이게 좀 수식으로 가면 또 잘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감각적으로 무지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X는 4가 좀 답이 있다는 사실 좀 알아야 되겠고요. 나머지 하나를 구해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뭐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거죠. Y는 직선의 방식, X-4 더하기 6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겠고, mx-y 플러스 6-4m은 이꼴 0 이렇게 처리되는데 중심 좌표가 이제 2,3에서 거리를 구해가면 이게 이제 반지름이 이렇게 그래 뭐 접한다 이렇게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런 걸 이용해서 풀어가면 되는 거죠. m제곱 플러스 1 루트 씌우면 되겠고요. 2m에다가 마이너스 2m 그 다음에 3을 대입해주면 플러스 3에 마이너스 3 부를 좀 이렇게 바꿔서 이쁘게 써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4m제곱에다가 4, 3, 12m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되면 4m제곱 플러스 4 처리돼서 이게 좀 소거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되죠? 뭐 12m은 6콜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와 5가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래서 m 값은 이제 12분의 5에서 처리가 되겠죠? 이게 이제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제 하나 이렇게 좀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걸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정식이 12분의 5였고 x-4 더하기 6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그럼 일단은 문제를 보니까 x축, y축 접선 이렇게 처리되니까 요 안쪽에 있는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 y절편이 뭐 절실하게 필요하군요. 그러면은 여기를 좀 전개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5에다가 플러스 6이 처리되니까 3분의 16, 18에서 5를 좀 빼야 되는 거죠. 3분의 1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뭐 사다리 넓이니까요. 2분의 1에 3분의 13에다가 그 다음에 6 이렇게 처리되겠고, 아이고, 6을 또 다 했네요. 또 곱하기 또 4를 좀 해야 되겠죠? 가로 길이 4 이렇게 곱하기. 여긴 뭐 애초에 6이었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 그러면 3분의 꼴로 숫자가 왜 이렇죠? 3분의 여기 때문에 이제 2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 3분의 13에다가 36, 18 이렇게 곱하게 되나요? 9, 31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와 됐습니까? 그러면 3분의 62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겠는데요? 3분의 62, 뭐 4분의 2군요. 뭐 연산이 좀 우리를 좀 살짝 좀 슬프게 하겠고 또 중간에 좀 풀이할 때 여기 자동으로 이제 x는 4 나왔다는 이런 사실들이 매우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식에서 풀이를 좀 해봤지만 m 값은 이제 하나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원박에서 접선금은 2개인데 왜 하나일까? 이런 부분들이 좀 관여해야 되는 문제니까 집중을 좀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표현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x축, y축 둘러싸인 부분들이 좀 사다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 y 절편 구해서 좀 대입을 해가지고 사다리꼴 넓이 구해간 부분까지 신경 쓸 요소들이 군데군데 좀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이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조금 까탈스러우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봉요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어느 반 학생 중에서 운동동아리 가입한 학생, 그 다음에 학술동아리 가입한 학생, 그 다음에 악기동아리 가입한 학생 명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운동과 학술동아리 모두 가입한 학생, 세계동아리 모두 가입한 학생 주어져 있고요. 악기동아리만 가입한 학생은 몇 명입니까? 그때 이제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뭐 벤 다이어그램 상황을 좀 잘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운동, 그 다음에 학술, 그 다음에 악기 이렇게 처리가 돼 있을 텐데요. 이때는 세 개 모두 동아리 가입하면 5명, 그 다음에 운동과 학술 동시 가입이 10명인데 5명 빠져나갔으니까 여기 5명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이때 이제 악기 동아리만 이 명수를 좀 조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에 이제 최소값이라는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인원을 최대한 이렇게 교집합 부분들을 좀 많이 보내면 되는 거니까요. 운동 동아리 16명, 6명이 좀 남아 있는데 6명을 좀 교집합 부분에 보내면 되겠죠. 0명 이런 형태로. 학술 동아리 역시 14명인데 4명, 0명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면 교집합 부분이 최대가 됐으니까 악기 동아리만 있는 부분들이 최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악기 동아리가 19명이었는데요. 15명 빠져나갔으니까 4명이 있으면 되겠죠. 4명만이 순수하게 가입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수식 형태의 연산이 아니라 약간 좀 개념적인 요소가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개념적인 요소를 좀 메모해서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13번 마무리합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 9, 10 되어 있고요. 세 부분 집합 A, B, X에 대해서 A 집합, B 집합, 다 가르쳐줬는데요. X 집합 구해가는 거군요. X는 A하고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1, 3 부분들하고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는 X라는 부분들은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3이 들어가 있을 때, 1이 들어갔을 때, 3이 들어갔을 때, 1, 3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의 세 가지 경우. 나중에 X집합이 개수가 나오니까 3 곱하기 해처리해주면 되겠죠. 사실 1이 들어가면 3이 들어가면 안 되고, 3이 들어가면 1이 들어가면 안 되고, 1, 3 둘 때라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하고의 교집합을 하게 되면 2가 된다는 얘기 2가 있어야 되겠고, 대신 4, 6은 또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 2, 3, 4, 6, 1, 2, 3, 4, 6,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제한 조건이죠. 1, 2, 3, 4, 6 됐습니까? 그러면 5, 7, 8, 9, 10 이런 부분만 자유로운 거죠. 5, 7, 8, 9, 10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만 이제 X집합이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자유스러운 거니까요. 이런 거면 부분 집합 개수가 되겠죠. 원소가 5개니까 2의 5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개수를 구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30이 처리해 주는 거니까 정답은 96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좀 조건들이 아주 재미있게 좀 주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교집합이 1일 때, 3일 때, 1, 3일 때, 세 가지 경우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1, 3이 이제 제한 조건이 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여기는 4, 6도 이제 제한 조건이 되겠고. 되죠? 제한 조건 자체를 아주 좀 독특하게, 재미있게 좀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메모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5번입니다. 원우이점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겠습니다. L이 5,0이고 반지름이 R이 논과 만난다고 할 때 R값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골라달라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은 접선의 방식 좀 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원 방정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y-4의 제곱은 처리해주게 되면 1, 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17 이렇게 되겠고 빼기 4 이렇게 돼서 구해가면 되겠죠. 해서 일단 원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2,2에서의 접선 구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좀 공식 형태로 된 건데 학습이 되겠네요. 여기다 이제 2를 좀 대입해서 3의 x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역시 2 대입해서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3x 마이너스 2y가 되겠고요. 플러스 3, 플러스 8, 13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식이 되겠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2y 이항식해서 마이너스 2는 제로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장 기본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r제곱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프의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처리해주면 x1, x 더하기 y1, y는 이꼴 r제곱 이렇게 되는 이 부분들이 기본 틀인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이꼴 r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었을 때 이곳에 x1, y1에서 이 접선의 방정식 하게 되면 이제 한 번은 대입 x1-a, x-a 이렇게 됐습니까?
한 번은 대입 y1 마이너스 b, y 마이너스 b 이런 형태로 처리된다는 사실. 좀 학습이 좀 되어 있어야 될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니면은 뭐 만들어야 되죠. 원 방식인데 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면 이제 중심 좌표에서 이제 기울기를 구하고요. 기울기 이제 수직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직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일단은 뭐 직선의 방식 만드는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에서부터 반지름이 R인 원과 만난다. 그러면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를 풀어가야 되겠죠. 루트 9, 4, 13에다가 5를 대입하니까 15 마이너스 12 이렇게 쳐야 돼요. 2 되는 거죠. 절대값 이렇게. 이 부분들이 이제 만나려면 R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약분해서 이제 루트 13 이렇게 되니까 R 값이 이제 루트 13보다는 좀 커야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근데 뭐 만난다고 했는데 적당하지 않은 것은 뭐 루트 12가 되면 만나지 않으니까 1번이 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큰 흐름틀 제가 이제 공식 형태를 좀 잡아드렸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공식 확실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좀 처리해 간다. 이런 뭐 가장 기본적인 틀. 여기는 이제 조금만 살만 붙이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접선의 방정식 확실하게 공부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선과 점에서 접하고 원점을 지나는 원을 좀 C라고 하겠다. 아이쿠 3, 4분면의 점 P 그 다음에 y좌표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알겠습니다. 원이 좀 이렇게 있는데요. 3, 4분면의 점에서 접한다. 그러면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제 접한다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수직 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x축의 점이고 근데 원점을 지난다 하니까 원점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축을 이렇게 접어가면 되겠죠? 그럴싸하게 좀 만든 것 같습니다. 뭐 중심 좌표는 당연히 수직으로 가는 이거 어딘가에 있겠고요. 대신 이게 또 현이니까 여기 또 수직 이렇게 가는 부분들 해서 이제 중심 좌표를 좀 찾아놓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6 루트 2, 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아이고 절반 부분들이니까 여기 좌표는 x 좌표는 마이너스 3 루트 2, y 좌표도 마이너스 3 루트 이렇게 처리 되겠는데요. 되죠. 중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럼 3루트 2, 3루트 2 이렇게 처리되면 3루트 2, 3루트 2. 또 다시 루트를 좀 곱하게 되니까 뭐 길이가 6이 되겠군요. 이렇게. 아니 반지름이 6이 되는 그런 내용의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원들 중에서 y좌표가 최소라는 얘기는 중심에서부터 이제 반지름만큼 더 내려가면 되죠. x좌표가 마이너스 3루트, y좌표가 3루트 2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6만큼 더 내려간 좌표 이렇게 처리해주면 y값의 최소값, y 좌표의 최소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PQ를 구해달라,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곱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정답은 18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원이 갖고 있는 성질들 이런 부분들 조금만 좀 신경 써가면 되는 거죠. 지금 접합니다. 수직돼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두 점 또 연결해보면 이렇게 현이니까 또 수직 이등분선 위에 이제 중심이 있다. 둘을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 됐죠? 그리고 이제 길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 길이가 좀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들이 이제 또 길이 자체가 이제 3루트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루트 1을 또 3루트 2, 3루트 이렇게 좀 같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라서 왜냐면 또 이 기울기가 좀 이게 기울기가 이게 1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또 마이너스 1 돼서 직각 이등변삼각형 이런 형태의 모양이 돼서 이 길이 자체 6을 구해간 거니까요. 그러니까 도형적인 특징들 좀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조금은 좀 수월하게 접근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식으로 처리했다기보다는 주어진 정보에 대한 원에 대한 원래 원이 갖고 있는 정보하고 주어진 정보를 이제 결합시킨 그런 형태의 수식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가지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조건 BQ에 대해서 P가 Q에 의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확실하게 크다 이런 얘기죠. 포항 관계에서 이제 뭐 같은 부분들이 안 생길 정도로 P 진리집합이 Q 진리집합보다 확실히 큰 부분들을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1사분면 부분들이고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는 X,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크거나 같다 집합이 더 큰 거죠. 다음에 또는 돼 있겠고 이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뭐 그럼 같은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건 x는 0 또는 y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똑같은 집합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x는 0, y는 0 이 부분들을 풀면 또 이거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xy xy는 0 이렇게 처리되는 거군요. 그러면 x는 0 또는 y는 0 이니까 더 큰 집합이 되겠고 그 다음 아이고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하죠? 아직 좀 정확하게 잘 배우지 않았을 텐데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xy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에서 뭐 이쪽 순서상으로 봤을 때 y는 이꼴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됐을 때 위쪽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 xy가 1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반비례 형태의 그래프, 과거에 배웠던 반비례 그래프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서 처리하게 됐을 때 저 위쪽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1보다 크고 크다 이런 얘기는 축을 좀 잡아갔을 때 이렇게 1 처리해졌을 때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좀 뭐 반례를 좀 찾아서 하겠는데요. x가 100인데 y는 뭐 2분의 1이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집합이 없는. 그래서 피집합이 더 큰 집합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쿠야, 살짝 좀 어려웠네요. 그 다음에 이제 xy 값이 0보다 크다가 되겠고, 이건 또 뭐 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은 xy 값이 절대값 xy가 또 xy 이렇게 좀 풀려가는 그런 내용이, xy 이렇게 풀려가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요거 자체도 또, 어떻다? x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라서 오른쪽 q 집합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뭐 4번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필요 충분 조건 관계,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좀 확실하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4번 부분들은 약간 좀 표시해 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해당하는 순서상을 이제 영역을 좀 표시해서 나타내 주는 건데 요게 좀 교과 과정에서 최근에 좀 공부를 좀 잘 거의 안 하는 거죠. 부등식의 영역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져서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해 드린 부분들을 좀 참고해 가지고 공부를 통해서 실력을 좀 더 쌓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여되도록 하는 정수 A 개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실수라는 부분이 관심이 가는 거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조진식 성립한다 이런 얘기는 만족해지는 숫자가 좀 하나라도 있어라 이런 얘기인데요. 조진식을 보게 되면 이항시켜서 1-a 이렇게 처리되는데 0보다 작은 부분들 그러니까 부등식을 표시해 주면 이렇게 표시해서 1-a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이제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0보다 큰 숫자가 1보다도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요. 1-의 이 값이 0보다 좀 크거나 같으면 해결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곳에서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 결론을 좀 딱 내놓으면 되겠죠. 그럼 가 조건에 해당하는 뜻은 좀 파악이 됐고요. 그럼 나 조건을 풀게 되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아이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조진식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데, 아이쿠, 요게 이제 a 제곱하고 a 플러스 2하고 이제 누가 더 크냐부터 좀 논해야 되는 거군요. a 플러스 2가 더 크다 이렇게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크거나 같다로 볼까요? 크다 같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0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된 거니까 a 값의 범위가 이게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됐으니까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서 색칠을 해가지고 이런 범위일 때 이때 처리되면 이제 부등식 모양이 큰 숫자 이렇게 돼 있고 작은 숫자 이렇게 돼 있고 부등호는 이제 안 들어가서 구멍이 뽕뽕 뚫어서 a 제곱 a 플러스 이렇게 쳐야 되는데 0보다 작은 부분들이 이제 이곳에 이제 모든 속에 쏙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제곱 부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표시가면 되는 건가요?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 범위 표시를 잘못했는데요. 왜 이러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제곱은 어차피 양이 되는 거니까 싹 관여가 되는데 a 값이 0이 되면 좀 곤란하죠. 0이 되면 이게 좀 겹치는 부분이 안 되니까 a 값이 0이 아니다. 이 제한변액에 속하는 그런 원소들에 대해서는 0을 좀 이렇게 빼고 해답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a제곱이 a 플러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즉 a 값의 범위 자체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2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역 표시를 하게 되게 되면 이곳에 이제 a 플러스 2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a 제곱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0보다 작은 부분이 다 속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커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커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류의 해집합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또 이제 합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쭉 해서 쭉 다 가면 되겠는데요? 뭐 채워주는데 중간에 대신 이제 0을 이렇게 하나 빼야 되겠죠? 0 빼서 한번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이제 나 조건에 해당하는 이제 해집합을 구해간 거죠?
가조건과 나지건을 좀 합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럼 1보다 작다 부분들이 이제 결합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 이렇게 처리있고 이게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정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이 있겠고 여기 마이너스 1도 하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정수는 좀 몇 개가 있겠다. 2개가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이쿠, 아이고 풀이가 다 끝나는데 이게 아이고 이게 보기보다 좀 상당히 좀 까탈스럽습니다. 그죠? 보험 표시가는 부분들이. 처음에 어떤 실수니까 만족해 본 분이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요걸 뭐 가볍게 끝났는데 다음에 이제 이게 모든 실수니까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이게 문자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두 조건을 좀 나눠서 풀어서 각각 구해간 것을 또 이제 범위 나눴으니까 합집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좀 범위를 구해가는 이런 절차가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온 부분들, 여기서 나온 부분들 해가지고 나온 부분들 결합해가지고 합집합 만드는 이 절차 자체가 좀 살짝은 좀 신경 쓰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또 이제 둘 집합에 대해서 또 다시 교집합 부분들 구해가야 되는 부분들 됐습니까? 어이구 더하기 했다가 다시 또 나중에 또 교집합 구해가고 집중력이 조금 필요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하나만 하라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몇 개를 해가지고 이제 다시 교집합에 또 다시 합집합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여가 돼 있으니까 집중력을 벌여가지고 풀이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공집합이 아닌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A가 원소이고 B가 원소가 되면 곱하기 한 부분도 원소가 된다. 이때 이제 집합은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집합 만들 때 원소가 0 이렇게 돼 있으면 0을 열심히 곱하기도 0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 거 만들면 되겠죠. 이제 곱하기해서도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커져가면 안 됩니다. 1 이런 거가 되겠죠. 됐습니까? 물론 이제 둘을 결합한 0, 1 이런 부분들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이너스 1이 관여가 되는데 마이너스 1 단독으로는 될 수가 없죠.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1이 좀 관여가 돼서 그럼 이제 둘을 좀 곱하게 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또 제곱하면 또 1. 이 자체에서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0이 관여된 부분도 관여되겠죠? 가능하겠죠? 이렇게 0 곱하면 항상 또 0이 돼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0 마이너스 1은 안 되죠. 마이너스를 제곱해서 1 얻어져 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 몇 개? 5개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좀 뭐 개념적인 요소 가지고 또 찾아서 풀어가야 되는 이런 내용들. 아이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싫어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냥 이제 깔끔하게 이제 연산해서 답 나오는 부분을 좋아하는 거니까 조금은 좀 찾기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이니까요. 뭐 곱하기 했을 때 다시 자기 자신이 원소가 된다. 절대값이 큰 숫자들 가령 2 하게 되면 뭐 4도 만들어야 되고 4 있으면 또 8 만들고 2, 4, 8 만들고 또 4제곱 16도 만들고 계속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유한집합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딱 1 되는 그런 요소들에서 찾아갑니다.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가지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절대값 1에다가 0이 양립처럼 싹 가려야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19번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0번 영목요구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점을 양끝점으로 하면 선분 AB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C, D 주어져 있고요. 1대1로 내분하는 길이비가 1대1을 만족하는 점 Q가 나타내는 도형C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 뭐 거리비가 1대1 아폴로니우스 이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내분점, 외분점, 지름의 양끝처럼 원. 역시 만점 방지형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점 P는 AB를 움직이고 R점의 좌표는 주어진 식을 만족하면서 도형 내부를 움직입니다. 점 R이 존재하는 영역의 넓이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원부터 좀 구해야 될 것 같죠. 마이너스 3, Y좌표가 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3하고 0을 중심으로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0 이렇게 돼 있을 때 1대2 이렇게 처리되면은 1대2 되게 되면 이 길이가 3이었으니까요. 마이너스 2 되는 이런 점이겠고 그 다음에 길이 3만큼 또 더 가면 1대2 되는지 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마이너스 3 그럼 원 그려가면 되겠죠. 원 부분 쓱 그리고 좌표를 좀 표시를 쫙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6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Y좌표 자체는 뭐 똑같은 거니까 Y좌표가 5가 되겠죠. Y좌표는 5 이런 모양들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중심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P점이라는 부분들은 0,3 0인 부분 좀 조금 이렇게 가면 되겠군요. 이렇게 여기 부분 처리해야 되겠고 Y좌표 자체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3부터 7까지 이렇게 쳐야 되나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 2줄, 아이고, 여기 사이인데요, 이렇게. 그죠? 여기 3부터 7까지 이렇게 돼서 여기 사이에 움직이는 점 P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위의 점 Q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그러면 수식의 의미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A 플러스 2, B 마이너스 5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식 부분들은 이게 좀 뭐죠? 이거는 이제 A, B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5 하고 마이너스 2,5면 이 점인데요. 이렇게 될 때 아이고 이게 좀 그럼 이제 기울기 아닙니까? 두 점 사이 기울기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그렇다면 옆에 있는 식들도 이항식 해가지고 C 플러스 2분의 그럼 이제 D 마이너스 5에서 곱하기 좀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그럼 기울기가 되잖아요. 그죠? A, B 이런 부분 때 이렇게 기울기 원에 있는 점 기울기 이런 부분이죠. 근데 뭐 수직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직각되는 부분들인데 아이고 요거 이제 좀 알았습니다. 적용이 아주 재미났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가 간격이 2가 되겠고 여기가 5에다 여기 간격이 2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1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울기 하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1 돼가지고 여기가 직각이 이렇게 되거든요. 됐습니까? 이게 좀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이쪽 부분들이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쭉 와게 되면 이게 이제 기울기 1이고 이렇게 되면 아이고 이게 모양 잘 맞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수직이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조금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돼야 직각이 되가는 거죠. 요 아래쪽이 되가는 거군요.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원 중심 부분으로 따져서 보게 되면 뭐 4분원에서 이제 삼각형 이렇게 좀 빼가 되는 그런 내용 형태로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y좌표 5를 중심으로 해서 3, 7에 뭐 여기가 4, 2, 9. 뭐 완벽하죠? 0, 마이너스 2, 4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반지름이 2인 1. 그럼 이제 파이 r 제곱. 반지름이니까 4파인데 어떻게 되고 반원이니까 2로 좀 나누면 되겠죠? 그럼 빼기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에 밑변 길이가 지름이니까 4에다가 높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런 되는 내용이니까요. 2파이 마이너스 4 이런 형태가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2파이 마이너스 4다. 2파이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제 두 개의 값을 더하게 해주면 그럼 마이너스 2가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의 뜻파. 아이고 이게 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거리 B 자체가 1대2 되는 점의 자치. 빨리 이제 외분점에서 이제 지름이 양끝이라는 원 해서 원 부분 좀 빨리 좀 판단해 가야 되겠고요. Y좌표가 이제 이렇게 5로 좀 이렇게 세팅해서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도움을 줬죠. 그 다음 원에 있는 점 딱 됐고요. 이 해석. 이거 좀 쉽지가 않죠. 그죠? 이런 부분들, 요거의 기울기, 이런 관점. 됐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C, D 이런 부분들하고 여기는 A, B하고 아이고 A, B가 P였군요. 아이고 지금 좀 Q랑 좀 헷갈리네요. 기울기 이렇게 되었죠? 어쨌든 기울기 그 다음에 이쪽도 기울기 곱 마이너스 1 수직 이런 형태의 개념들 됐습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들 좀 체킹을 좀 하게 되면요. 여기 이렇게 끝자락 연결하는 부분들 기울기 이렇게 끝자락 연결하면 이게 직각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내려가게 되면 이쪽이 좀 이렇게 좀 올라가야만 되는 그런 형태니까 이쪽에 이제 빗금친 부분에 영향이 생길 수 있겠다. 마지막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존재하는 영역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20번 영복요거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좀 까탈스러웠습니다. 설명 좀 정확히 좀 잘 이해해서 풀이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개념적으로 좀 뭐 수식 형태에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몇몇 좋은 문제들이 보였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영복요거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